네, 반갑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노동자가 제안하는 노동정책 100가지 원탁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대전광역시 노동권익센터장 홍춘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문화제를 했었는데 너무 숨죽인 가운데 진행을 해서 많이 아쉬웠는데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원탁회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지금 이제 오늘 또 비가 와가지고 저희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오신다고 하셨던 분들이 함께하지 못하면 어쩌나 이런 걱정들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약속해 주셨던 분들은 모두 다 함께 해주신 것 같아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노동권익센터가 2015년도부터 대전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로 출발을 해서 2019년에 노동권익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어지면서 우리 지역의 노동자들과 늘 함께 해왔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특별히 현장 노동자들이 직접 제안하는 노동 정책에 대해서 한번 담아보자 싶어서 저희가 노동 정책과 관련된 노동 수다 모임을 지역에서 진행을 했었고, 그 수다 모임에 나온 결과물들을 가지고 오늘 원탁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예상했던 만큼은 잘 진행이 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4단계도 또 진행된 적이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4인 미만 모임밖에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원래 계획했던 만큼은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이 열정적으로 함께 해주셔서 오늘 원탁회의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원탁회의는 노동정책 100가지의 완성의 장이 아닙니다. 중간 보고의 장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후에도 노동정책 수다 모임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더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인사했는데 그냥 개막 개회사처럼 한번 할 테니까 한 번 더 박수 쳐주세요. 네. 그럼 지금부터 노동자가 제안하는 노동정책 100가지 원탁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 노동권익센터가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에 위탁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노동권익센터의 대표이시고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의 본부장님이신 김율현 본부장님 오셨는데요. 우리 김은석 사무처장님 함께 모시고 김율현 본부장님의 인사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노동정책 100가지 이 수다 모임과 그 결론이 이어지는 오늘 행사가 정책으로 결실을 맺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민주노총 대전본부 사무처장 김은석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장 김유련입니다. 네, 우선 오늘 이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지난 몇 달 동안 노력과 시간을 이렇게 투자해온 노동권익센터 직원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동자가 제안하는 100가지 노동정책 원탁회에 직접 참여해 주셔서 이 자리를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계신 우리 참가자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고마움의 마음 담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재난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에게 혹독한 코로나19를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를 이유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에서 쫓겨나가고 임금은 삭감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노동 조건들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매일매일 확인하는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노동정책과 노동사업이 저는 필요한 때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밖에 보호받고 있지 못한 부끄러운 노동법 아래서 전체 노동자의 갓 10%가 넘는 노조 조직률을 가지고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정책과 사업이 실행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제도화된 노동 정책이 필요합니다. 대전시 노동 정책이 민원 해결과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으려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함께 점검하고 평가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작은 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수 살아가고 있는 대전시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노동 사업이 되려면 노동 정책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그 내용을 노동 정책과 노동 사업으로 공론화하는 제도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올해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대전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례 제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10월 말이 되면 대전시에 조례 제정 서명을 제출할 거고 시의회에서 이 조례가 통과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노동정책 기본 조례가 수립된다면 대전 지역의 노동자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정책이 무엇인지 한정된 예산과 재원 속에서 우선 투자해야 될 직종과 업종의 노동자들은 누구인지 이런 실태조사에 기초해서 좀 더 종합적인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 5개년 계획에 기초해서 매년 시행을 점검하고 다음 단계를 예비하는 이런 제도가 대전시에서 올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민주노총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2021년 대전시 노동정책 기본조례 제정으로 대전 지역에 필요한 노동정책을 함께 수립하고 함께 점검하면서 우리 지역의 취약계층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전시 노동정책과 노동사업에 도움과 혜택을 받는 이런 날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저희 민주노총 대전본부 그 앞에서 책임있게 자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사업에 첫 출발이 되는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함께 좀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음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고민하셨던 내용들을 많이 좀 이야기해 주시고 그런 목소리들이 대전시 노동정책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현재 테이블, 원탁회의 테이블을 6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청년분들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특수고용 노동자 단체 활동가분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사분들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또 요양보호사분들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맨 마지막에는 지금 현재는 실업 상태이지만 네, 곧 좋은 일자리로 가실 거라고 확신하면서 마지막에 분들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오늘 원탁회의는 6개의 테이블로 나누어서 퍼실레이터 분들이 그 전체를 운영해 주실 도우미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요. 전체 순서는 저희가 1부에서는 조금 있다가 이제 경과 보고하고 저희 각자 테이블에 요거 나눠드렸죠? 정책 제안 정책들 요거는 저희가 25개 정도의 수다 모임들을 하면서 나온 정책들이고요. 물론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선별을 좀 해서 50가지 정도로 추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각 테이블별로 논의를 조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퍼실분들이 그거는 운영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각 테이블에 계시는 길잡이 선생님들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테이블은 누가 운영하겠구나 이렇게 먼저 인사를 해야 되니까 네, 6분 다 일어나 주시고요. 네, 요분들하고 같이 오늘 2시간 정도 원탁회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실까요? 네네, 네, 앉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순서는 일부 원탁회의 일부에서는 테이블별로 요 나온 50가지에 대해서 서로 각 테이블에서 선호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요. 2부에서는 전체 다른 테이블에서는 어떤 것들을 선택했는지 서로 공유하면서 마지막에는 선호도 투표까지 이어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에 계시는 길잡이 선생님들의 말씀에 따라서 잘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경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이제 이 원탁회의까지의 경과와 그리고 지금 이제 50가지 정도 지금 저희가 추려서 놓은 제한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정책국장님이신 나규정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더 많은 말씀들을 좀 나눌 수 있도록 해서 설명은 조금 더 빠르게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원탁회의 5개기까지 사업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사업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들을 좀 대전시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정책 조례 제정에 대한 이런 것들을 수립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과 또 하나는 대전 지역이 산업구조상 아까도 지역본부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대부분 사회 그리고 서비스 이런 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그 어떤 노동정권이 열악한 상황들 이런 것들도 좀 참고해 주시고 또 52년 미만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전체 임금 노동자들이 전체 65%나 차지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과 또 이런 부분들을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런 요구들을 노동자가 직접 대전시에 좀 전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전시 노동정책의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고 노동 존중 사회를 선도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크게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3가지가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하셨던 것들이지만 수다 모임을 저희가 진행을 쭉 했고요. 길잡이 교육을 통해서 노동인권이라든지 노동법 그리고 우수한 노동조례 사례들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한 대전시 노동예산에 대해서도 교육을 진행했었고요. 또 이동노동자분들과 노동정책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3번째로는 이제 이 자리가 바로 원탁회의 자리가 되도록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진행한 경과를 말씀드리면 길잡이 분들은 아까 좀 계셨는데 저분들하고 해서 한 분 더 계신데 그분까지 해서 7명이 총 한 6회 정도를 지난 반년 동안 쭉 진행을 해오셨고요. 그다음에 상반기 수다 모임은 좀 연기가 돼서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총 한 25회 정도 90여 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모임의 대상들은 5인 미만 이런 사업장들, 그 다음에 취약계층, 그 다음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당되겠고요. 노동정책 간담회 같은 경우는 크게 이동노동자들이 한 4분, 그러니까 4직종으로 나눠서 진행을 했는데 셔틀버스라든지 대리운전, 그 다음에 방과후 선생님들 중에서 이제 예술 강사 선생님들, 그 다음에 배달 노동자들 이런 분들이 한 20여 분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드린 거에는 한 50개 정도밖에 없지만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한 110개가 넘는 그러한 노동정책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들이 어떤 수다 모임을 했는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주인공들이실 텐데 한번 쭉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1사료 공장 노동자분 계셨고 프리랜서 노동자분들 계셨습니다. 그다음에 근로자복지관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 사회복지사, 돌봄 노동자분, 어린이집 교사분, 프리랜서, 자영업자, 또 여기 진짜 많이 오셨는데 가정에서 가장 고생하시는 주부님들, 그 다음에 또 프리랜서 선생님들, 생활지원사분들, 간호사, 또 간호조무사 선생님들,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이 또 많이 저희들하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랑 청소노동자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앞에 테이블에 많이 나와 있는 청년 친구들하고도 같이 수다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또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 그 다음에 건설 노동자 형님들하고도 저희가 수다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또 마을 활동가들, 어린이집 교사 선생님들과도 진행을 계속했습니다.
대덕구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함께 했고 또 콜센터 노동자분들도 저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생활지원사와 또 콜센터 노동자들 계속 진행을 해주셨고 이외에도 수다 모임이 더 많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사진에 못 담은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동정책 간담회도 또 진행을 했는데 셔틀버스랑 대리운전 노동자들 말씀드렸다시피 예술강사 선생님이랑 배달 노동자도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노동예산 교육을 진행했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여기 또 가장 많은 계신 분들이신 것 같은데 대덕 유니온하고 우리 동네 노동인권 서포터즈 캠페인을 지난 9월부터 얼마 전 그러니까 10월까지 계속 한 2달 동안 3주 동안 계속 진행을 했고요. 또 스티커 설문이라든지 돌림판 퀴즈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노동법 교육이라든지 달라지는 노동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그 제안을 드리고 또 많은 노동 정책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하반기 이제 이후에 향후 일정은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에 또 수다 모임을 계속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 수다 모임에서 더 많은 정책을 가져올수록 할 거고 또 저희가 이제 이것이 중간 기착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이런 노동 정책들을 가지고 대전시 노동 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노동 정책 포럼을 통해서 또 그런 제안들을 드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더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저희 사업 경과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대전시가 제안하는 대전시 노동자가 제안하는 노동정책 100가지 원탁회의 제안 정책 이 50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우리 나구정 국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실 겁니다. 네. 네,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던 중장기 노동정책 수립과 노동권익보호위원회 설치 등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노동정책 기본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일하는 우리 엄마들을 위해서 노무라든지 심리, 자녀교육 이런 상담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고충을 해결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정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미 감정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및 보호 기반을 위한 것들은 구축이 되어 있는데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확대했으면 해서 하는 제안이고요. 4번은 이제 마을 청년 활동가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중간 지원 조직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마을 공동체를 조사하고 기록하고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5번째는 그러니까 청년 노동자 공유 공간 조성은 생산직이라든지 벤처기업 이미 이제 취업을 한 청년들 그런 청년들이 뭐 다양한 취미 활동이라든지 여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청년 노동자 밀집 지역의 공유 공간을 조성하는 제안입니다. 6번째는 이제 청년 기본수당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회적인 기본권 실현을 위해서 청년들에게 이런 기본수당을 지급했으면 하는 제안인데요. 실제로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한 25만 원, 그리고 최대 1년에 100만 원까지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서 대전에도 이게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나온 제안입니다. 7번째는 얼마 전에 좀 문제가 됐었는데 청년희망통장이 4대 보험 가입자로만 이렇게 좀 자격이 되다 보니까 많은 어떤 특수고용 노동자라든지 프리랜서들이 조금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그런 자격을 좀 완화하고 그래서 좀 더 확대시켰으면 하는 그런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청년희망통장은 이제 우리 대전에서는 3년 동안 한 500만 원 정도를 입금하면 시에서 그 2배, 그러니까 500만 원을 해서 2배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8번째는 이제 청년 인턴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업체 직무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9번째하고 10번째는 이제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건데 공공형 이제 배달앱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아르바이트도 공공형 아르바이트 앱을 좀 개발을 해서 어떤 미끼형 이런 알바나 이런 것들을 대전시에서 조금 그런 것들을 좀 걸러내주고 그런 사업체들을 좀 관리해주는 그런 앱 개발이나 운영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이제 어떤 피해 상담이나 이런 거 있을 때 그런 신고 세터나 설치 이런 것들 운영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11번과 11번은 이제 경비 노동자와 필수 노동자에 대한 지원 그런 조례인데요. 경비 노동자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노동인권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겠고요. 이제 코로나 때 가장 최전선에서 어떻게 보면 필수 노동자들이 많은 고생들을 하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분들은 당신들의
사람들의 안위도 걱정이 되는데 그런 분들을 위한 것들이 앞으로 재난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진행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13번은 이제 돌봄 노동자 지원센터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설립해서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을 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입니다. 14번은 이제 노인생활 지원사분들이 그 고용이 굉장히 불안정하셔요. 어떤 계약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래서 사회서변으로 고용을 전환해서 고용을 좀 안정시켜 달라는 말씀이시고요. 이분들이 또 실제로 자비로 그러니까 자기 차로 또는 자비를 들여가지고 이동을 하시고 또 통신비도 다 자기 걸로 하고 계신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걸 지원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번은 이제 소상공인들의 원포인트 방문 컨설팅인데 세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프랜차이즈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 줬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7번은 이제 이동노동자 쉼터 말고 간이 쉼터인데 이런 간이 쉼터를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그런 카페들하고 연계를 해서 대전시에서 쿠폰이라든지 이런 걸 발행을 하고 이런 이곳에 가서 어떤 안전교육 같은 걸 이수를 하면 거기에서 생리적인 문제라든지 음료라든지 휴게 공간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생협약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18번은 소규모 사업장에 어떤 협약기관 이런 것들을 둬서 그런 곳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상담을 해주는 제도이고요. 19번은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소규모 이런 그 사업장이나 특수고용제 비정규직들은 실제로 이제 건강검진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20번하고 21번, 22번은 특수 고용노동자라든지 프리랜서와 관련된 것들인데 이번들이 이제 사고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일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런 저금리 소액 대출 관련된 얘기고요. 또 지난 이제 코로나 이런 재난지원금 신청을 할 때 있어서 그 대상이 굉장히 좀 협소하거나 또는 이런 서류들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실제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서 그러한 부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특히 이제 대리운전 같은 경우들이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은데 대전에 이제 대리운전 업체가 엄청 많지만 실제로 몇 개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업체들이 갑질이 엄청 심해서 한 군데에서 만약에 일을 못하게 되시면 석 달 동안은 다른 곳으로 이직을 못하게 만든대요. 그런 갑질 같은 것들도 좀 신고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23번은 이제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스스로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조직화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특히 경비 노동자, 배달 노동자 이런 플랫폼 노동자들 조직화 지원 사업입니다. 24번째는 생활임금과 관련된 부분인데 물론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은 공공기관들이 이러한 부분들이 되고 있지만 이제 직접을 넘어서 간접과 고용까지 그리고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위탁기관도 그리고 민간까지 이러한 것들이 생활임금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네, 그 다음에 25번째는 이제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에 대한 말씀이고요. 26번째는 이제 근로기준법도 이렇게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어떤 휴식권이라는 이런 것들 보장을 강화시키고 휴게시설 이런 것들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27번은 이제 마을 노무사 제도인데 그래서 서울이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이미 많은 곳들에서는 실제로 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직접 공인 노무사가 직접 사업장을 찾아가서 노무 상담이라든지 권리 구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다음에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자나 특수고용자 프리랜서 이런 분들은 우리가 휴가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급으로 유급 휴가비를 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다음에 29번째는 산재 신청 노동자들이 그 신청 기간 동안 굉장히 어렵게 좀 생활을 하시게 되다 보니까 그동안의 생활비를 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만약에 그게 좀 안 되더라도 저금리로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30번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단지나 특히 뭐 대화동이라든지 이런 거점 위에 있는 곳에서 출퇴근만이라도 이런 그 셔틀버스를 좀 운행을 했으면 하는 제도입니다. 31번은 이제 야간 노동자를 위한 심야버스를 조금 확대해서 운행했으면 하는 건데 뭐 대리운전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 말씀 속에서는 많은 노선이 아니라 한 서너 개 정도의 노선만이라도 조금만 더 야간까지 한다면 좀 야간 노동자들 위한 혜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거고 실제로 천안이라든지 이런 곳은 올해부터 좀 그러니까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3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동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주셨던 건데 개방형 화장실 지도를 좀 홍보를 해주고 그곳에 생리대라든지 이런 것들 좀 비치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33번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동 노동자들, 퀵, 배달, 뭐 셔틀버스, 방과후 선생님들, 검침원들, 뭐 여러 가지 이동을 하시면서 일하시는 분들의 쉼터를 대전시가 좀 빨리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34번은 배달이나 이런 퀵 하시는 그러니까 이륜차 운전하시는 분들을 안전 교육을 좀 부탁드리고 캠페인을 하면서 대신 산재보험료를 좀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35번은 중고등학교 예술 수업 시간이 학교에서는 실제로 굉장히 수요가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수업 시수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학교 50% 이상 좀 진행할 수 있도록 바라는 제도입니다. 36번은 이제 어린이 보호 차량 같은 경우는 구조 변경 시 전액 자비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경기도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런 부분을 좀 지원을 하고 있어서 그런 일부 좀 대전시에서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는 전혀 이런 것들 지원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이고요. 37번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시 전기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대전시에서 관련된 보조금을 좀 지원 바라는 제도입니다. 38번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형 어린이집이 그러니까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민간들이 많이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 경력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간의 경력들을 좀 인정해주는 그런 호봉제가 좀 도입을 바라는 제도입니다. 공공기관 15시간 미만 시간제 일자리 폐지는 초단시간 근무자들인데 그러니까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최소한 공공기관만은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것들 바라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이 더 확대되도록 더 이상 이제 이런 것들로는 거리두기를 하지 않았으면 해서 장애인과 거리두기를 하지 않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하는 제도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노동 존중 문화 확산에 관련된 이야기들인데 노동법 교육과 관련된 그래서 노동인식 개선이라든지 그런 것들 교육하는 그런 것이 41번이고요. 아까 알바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 특히 청소년들이 이런 어떤 아르바이트 권익보호나 이런 것들 잘 못하고 있는데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제받고 또 근로기준법들 그런 것들 교육 홍보하는 그런 곳입니다. 43번은 이제 근로계약서 쓰기 캠페인이고요. 44번과 45번은 좀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노동 안전 지킴이는 산재 예방을 위한 것이고요. 노동 인권 지킴이는 노동 인권과 관련된 홍보와 노동법들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겁니다. 분명히 좀 구별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46번은 이제 노동 존중 증진 주간 선포 같은 것인데 성평등 주간 같은 그런 모범 사례 속에서 대전시가 조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 개선에 노력을 바라는 제도입니다. 47번과 48번은 노동 존중과 노동 감수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중고등학교에서부터 의무 교육을 좀 진행을 했으면 바라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공공기관들이 이러한 어떤 노동 감수성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부족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무 교육을 진행을 바라는 제도입니다. 그다음에 49번째는 백화점이나 마트 등 이런 데서 서서 일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노동자들을 위해서 휴식 의자 캠페인인데 많이 개선됐다고는 해도 아직도 서서 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하지정맥류라든지 이러한 그 질병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방 교육을 확대를 부탁하는 제도입니다. 아마 더 많은 그 노동수다에서 많은 의견들을 내셨을 텐데 어떤 부분은 좀 겹친 부분도 있고 내 의견은 조금 달라진 건가 이런 의문점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만 이해를 부탁드리고 또 더 궁금하신 건 앞에 계신 이제 퍼실 분들한테 여쭤보시고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이게 제한 정책들 보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은 제도가 많죠? 네. 정말 이런 것들이 다 대전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또 같이 노력하고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함께 해주신다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우리 민주노총 본부장님도 와 계시니까 좋은 정책들 아마 열심히
또 시에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대한 정책들을 가지고요. 앞으로 30분 정도 8시까지 저희가 시간을 좀 일단 드리겠습니다. 8시까지 그 테이블별로 우리 테이블에서는 조금 이런 노동 정책들을 좀 선호했으면 좋겠다. 이런 노동 정책들이 우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좀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테이블에서 길잡이 선생님들이 진행을 해 주실 겁니다. 네, 8시까지 함께 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청년분들도 해주셨습니다. 네, 소감 한 말씀. 네, 이런 자리가 있어서 저희가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가 사실 많이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저희가 정책을 제안한 것이 올라가서 확정이 된다면은 저희도 정말 좋고 청년의 미래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특수고용 노동자 그리고 단체 활동가분들 테이블도 다 정리가 되신 것 같습니다. 어떤 기대감으로 함께 해주셨는지 소감 한 말씀 요청해도 될까요? 네. 저도 이제 노동조합에 가입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이 자리에 와서 생각보다 제가 그냥 많은 걸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또 새로운 사실을 또 많이 알게 돼서 앞으로 대전에 이런 좋은 정책들이 우리가 이제 제안한 정책들이 정말 실효성 있게 많이 이제 채택이 돼서 좀 더 노동 환경이 좋아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렇게 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께 오늘의 기대를 소감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말씀 질문 안 한다고 하셔요. 오늘 소감. 네, 소규모 사업장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정책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우리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열심히 적고 계십니다. 네. 누가 한 분이 해주실까요? 다 저를 회피하고 계십니다. 네. 네, 다 저를 회피하고 계십니다. 그냥 소감 간단하게 한 말씀. 여기 참석한 소감이요? 네. 네, 오늘 여기 이제 새로 각기 다른 이제 직업을 가지신 분들, 새로 오신 분을 만나서 반갑고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여러 논의 사항이 올라왔는데 이게 채택이 돼서 처우 개선이라든지 뭐 많은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테이블까지 제가 왔습니다. 여기도 열심히 적고 계신데요. 좋은 정책들이 나왔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오늘 자리에 오신 소감 한 말씀. 다시 또 저의 눈을 회피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십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뭣도 모르고 이제 와서 보니까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그런 정책 제안들이 이렇게 많이 내신 것 같아요. 또 그 중에서도 또 저는 또 처음 들어보는 단어 이런 게 있어서 또 여기서 또 배우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다 정리하셨나요? 다 쓰신 것 같죠? 다 여기 앞에도 전달을 해주셨죠? 네네. 자, 그러면 테이블별로 10가지 정리한 것들을 좀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청년부터 할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청년조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총 10가지 정책을 골랐습니다. 번호로 그냥 알려드릴게요. 1번, 6번, 7번, 8번, 10번, 19번, 39, 41, 44, 50 이렇게 정했는데요. 그 중에서 좀 더 청년과 관련 있는 것으로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맨 먼저 6번 청년 기본수당 지급은 저희 테이블에서 무려 4표나 나왔습니다. 아주 뜨거운 인기가 있었고요. 이 청년들 중에서 이 노동을 뭐 하잖아요. 하면서 아르바이트나 뭐 여러 노동을 하는데 그 와중에 뭐 이 일 때문에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을 못 찾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수입이 있어야 또 취업을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는데 또 그런 게 없으니까 너무 답답하다, 이런 요구 때문에 6번이 좀 가장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 7번도 2표나 나왔습니다. 대전에 좋은 정책이지만 이 4대 보험이 없는 그 아르바이트 노동자, 이런 경우는 아예 지원조차 할 수가 없고, 또 실제 여기 계신 우리 분 중에 동료가 신청하려고 했지만 지원서가 너무 복잡해서 못했다, 이런 사연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8번도 인기가 있었고 8번도 이제 요구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직무 경험이 가장 중요한 경험이다 보니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10번에서 좀 충격적인 증언이 있었는데, 현장에서는 이제 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을 하지만 올해의 최저시급이 아니라 작년도 최저시급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또 상당히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실제 이런 피해 사례를 좀 구제하기 위해서 이런 신고 설치 센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39번 같은 경우도 15시간 미만 일자리 같은 경우인데, 정부에서 이렇게 어떻게 돈만 주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청년들이 지원할 줄 아나 본데 사실은 아니다, 이런 주휴수당도 받지 못하는 이런 일자리보다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44번 좀 설명드리면은 이 중대재해 노동안전지킴이가 산재 예방 활동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청년도 중대재해에 정말 큰 피해자다. 너무 안타까운 뉴스였지만 얼마 전에 그 외벽 청소하던 청년이 이제 추락해서 돌아가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좀 공유해 주시면서 청년들이 어쨌든 이런 산업 현장에서, 노동 현장에서 목숨을 잃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특수고용 노동자 그리고 단체 활동가 팀에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저희는 특수고용 노동자 활동가 팀이고요. 청년 한 분도 와 계십니다. 저 청년팀이 너무 인원이 많아서 버림받으신 청년분이 함께 하셨고요. 정말 50가지가 다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모두 다 한 마음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 팀에서는 이건 정말 됐으면 좋겠다 하고 선거운동 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어렵게 10개를 뽑았습니다. 노동정책 기본조례 제정, 그리고 청년희망통장 자격 완화와 확대, 그리고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노인생활지원사 사회서비스원 고용 전환, 소상공인 원포인트 방문 컨설팅,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상생협약제도, 그리고 특수고용 노동자 재난지원금 규모 확대,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확대, 그리고 중고등학교 노동인권 의무교육, 이렇게 10가지 어렵게 투표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사회복지사 팀에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는 사회복지사 직종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의견을 취합했는데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대전시에 아직 조례 제정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정책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견으로 1번이 선택이 되었고, 19번은 취약계층 노동자 건강검진 지원 사업, 그리고 32번 이동 노동자들을 위한 개방형 화장실 지도 홍보가 되어야 된다. 이 부분은 이동 노동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꼭 필요한 제도이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나왔고요. 38번 공공형 어린이집 전환 시 경력 인정하는 호봉제 도입.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 이상 계속 일을 근무하고 있는데 처음
처음 계약했던 그 금액으로 그대로 월급을 받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형태마다 근로수당이나 계약 조건들이 너무 상이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또한 같이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의견들이 나왔고요. 40번 장애인 일자리 지원 확대, 그리고 41번 노동법 교육 촉진 제도. 그래서 노동 인식 개선뿐만 아니라 일반 이제 잘 모르는 노동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을 잘 알 수 있도록 좀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었고요. 노동 인권 지킴이단 운영, 그리고 46번 노동 존중 증진 주간 선포, 47번 중고등학교 노동 인권 의무 교육, 50번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확대, 이렇게 해서 10가지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사회복지 직종이다 보니까 노동 존중 문화 확산 부분에 좀 더 의견들이 많이 취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사업장 팀에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소규모 사업장으로서 역시 맘들이다 보니까 소규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원래 1번, 그 다음에 17번, 28번이 4표씩 가장 많이 나온 번호고요. 첫 번째로는 노동정책 기본조례 제정, 그 다음에 직장맘 고충 해결단 운영, 세 번째로 9번 공공형 아르바이트 앱 개발 운영, 그 다음에 이동 노동자 간이쉼터 자영업자 카페 등 상생협약제도 음료 제공 휴게 공간이 공유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소규모 사업장 건강주치 제도, 그 다음에 생활임금 적용 확대 및 민간 확산, 그 다음에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특수 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휴가비 지원, 이동 노동자를 위한 개방형 화장실 지도 홍보, 개방형 화장실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공공기관 15시간 미만 시간제 일자리 폐지, 중고등학교 노동인권 의무 교육 등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요양보호사 팀에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는 요양보호사 팀인데요. 주간보호를 하시거나 가족 돌봄을 하시거나 또 방문 요양을 하시는 이런 분들이 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양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게 많은 노동자들이다 보니까 자기의 그런 마음들을 담는 것들이 많은 표를 얻었고요. 또 하나는 취약계층, 특수고용 노동자거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제도 개선,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나온 것은요, 일단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그 다음에 특수고용 노동자 고충 처리 신고센터. 근데 이 부분은 직장 갑질이 굉장히 5인 미만 사업장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고용 노동자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마음껏 신고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27번 공인노무사가 직접 사업장을 찾아가 노무 상담을 해주는 제도, 그 다음에 29번 산재 신청 노동자에게 신청기간 생활비 대출 및 지원을 해주는 제도, 이런 제도들을 뽑았고요. 저희가 꼭 필요한 것은 32번 이동 노동자들을 위한 개방형 화장실 지도가 있고 이걸 좀 안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 다음 배달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그 다음 저희가 또 그 이동 노동자이면서 주부이기도 하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이기도 해서 7번 청년희망 통장 자격 완화 확대, 이 부분도 나왔고요. 중고등학교 예술 수업 시간 확대, 그다음 공공형 어린이집 전환 시 경력 인정하는 호봉제 도입, 그다음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 확대, 이렇게 10가지를 저희는 뽑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팀입니다. 우리 주부이면서 아직은 실업 상태이신 분 네,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긴급하게 조사 해본 결과
예, 그냥 주부가 아니시고요. 네, 프리랜서도 하시고 지역 자원봉사 활동도 하시고 마을 활동도 하시고 어마어마한 분들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저희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 강화 및 휴게시설 개선이 가장 의견이 많이 나왔고 마음이 넓으신 활동들을 하시다 보니까 50가지 항목을 모두 다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직장맘 고충 해결단이 운영됐으면 좋겠고 청년희망통장 자격 완화와 확대, 노인생활지원사 이동시 유류비 지원, 취약계층 말씀드렸고요. 공공기관 15시간 미만 시간제 일자리 폐지하고 장애인 일자리 지원도 확대하고 근로계약서 쓰기 캠페인 얘기 나왔고 백화점 마트 휴식 의자 캠페인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10개 채우라고 해가지고 또 긴급히 논의한 결과 경비 노동자들을 위한 조례와 이동 노동자 쉼터가 대전에 많이 생겼습니다라는 것을 아주 지혜롭게 잘 살펴줬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원래 이 원탁회의를 통해서 각 팀별이 한 10개씩 뽑으면 뭐 한 30개 이하로는 줄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양하십니다. 오늘 오신 분들만큼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고, 그리고 이 50가지에 대한 애정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별로 줄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각 팀에서 나온 10가지 안들을 저희가 지금 카톡방을 열어보시면 선생님들 모두 다 저희가 카톡방 초대했습니다. 카톡방을 열어보시면 투표할 수 있는 구글 폼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셔서 지금 6팀에서 나온 모든 정책들이, 제안들이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 3개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3개예요. 10개가 아니라 그 중에서 3개만. 내 마음을 움직이는 노동정책 3가지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 선택하신 분 선택하시고 잠깐 화장실 가실 수 있도록 10분간 쉴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갈등이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내 마음을 움직이는 그 정책 3가지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 선택하시면서 25분까지 휴식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테이블별로 참여해 주신 분들하고 의견을 나누다 보니까 오히려 많이 배우고 간다라는 말씀들을 가장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러신가요? 네, 이렇게 많은 정책들이 우리들한테 꼭 필요한 정책들이 이렇게 많을 줄 모르셨죠? 네, 근데 이제 아마 저희가 수다 모임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눴습니다. 근데 대전시가 할 수 없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그리고 노동법을 개정을 해야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빼고 저희가 대전광역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50가지를 선별해서 정리를 하였고요. 오늘 이렇게 원탁회의를 통해서 우리 실제로 대전 지역의 노동자들은 어떤 부분들을 선호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여기 화면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부장님. 네, 제가 보니까 가장 많이 득표한 게 어떤 걸 것 같으세요? 네, 1번을 많이 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1번이 노동정책 기본조례 제정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2번도 맞춰볼까요? 2번은 뭐가 나왔을 것 같으세요?
화장실이요? 네, 다 틀리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2등이 뭐가 나왔는지. 네, 지금 우리 국장님이 정리를 해주시고 계시고요. 네, 그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투표 마친 화면을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화면이 가운데로 안 오고 있네요. 네. 가장 많은 표를 받은 거는 노동정책 기본조례가 나왔고요. 48.9%의 득표를 놀라운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받은 표는요. 청년희망통장. 와, 야,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중고등학교 노동인권 의무교육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간이쉼터, 상생협약제도, 간이쉼터를 좀 많이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나왔고요. 5위는 공동입니다. 청년 기본수당 지급. 그리고 또 하나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확대.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7위도 공동입니다. 개방형 화장실 지도 홍보. 이거 누가 내셨는지 정말 꼭 필요한 공감하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또 장애인 일자리 지원 확대. 이것이 공동 7위고요. 다음에 9위로 공공형 어린이집 전환 시 경력 인정하는 호봉제 도입. 이 부분이 9위로 나왔습니다. 또 공동 9위네요. 노인 생활지원사 이동 유류비 지원. 이렇게 공동 9위까지 저희가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선생님들 참석하신 선생님들의 의견들이 다 많이 통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1위도 바로바로 맞춰주시고 2, 3위도 거의 비슷하게 맞춰주신 것 같아요. 저는 청년들에 대한 무한한 애정들이 오늘 이 제한정책에서도 청년 노동정책이 이렇게 채택될 수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탁회 노동정책 100가지를 마무리하는 자리가 아니라 중간 점검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4단계가 이어지고 이러면서 저희가 노동정책 수다 모임을 다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50개의 노동정책 수다 모임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24개밖에 진행을 못한 상태고 110명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후에도 노동정책 수다 모임을 더 진행해서 사실은 우리가 정리한 이 50가지보다 더 좋은 정책들이 또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정리를 하고 이 과정을 거치고 이 수다 모임에 함께 하셨던 분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또 이후에 안내해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저희가 책자로도 발간을 하고 지역의 정치인분들한테도 전달을 해서 노동자들의 의견이 내년 정도에는 대전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날도 굳은데 정말 조심히 들어가셨으면 하고 이후에도 대전광역시 노동권익센터에 사업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늘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념 촬영을 할 건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자리에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리에서 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한 번만 제가요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구호 외칠 줄 잘 모르시는데 한번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하면 여러분이 가라, 그리고 노동 존중 대전시 그럼 와라 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구호 한번 외치는 겁니다. 코로나19 노동 존중